네, 앞서 보신 대로 성완종 전 회장의 사살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성 전 회장이 현 정부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담긴 메모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향후 검찰 수사의 향방과 재보선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미래경영연구소의 황장수 소장과 포커스컴퍼니의 민영삼 전략연구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성 전 회장이 축지를 남긴 이 메모에 담긴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성 전 회장이 이 메모를 남긴 이유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성완종 회장의 앙심 리스트죠. 앙심 리스트요? 예, 그 뭐 특정 계파 현 예.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 자원외교 수사를 하기인데 그 자원외교 수사의 초점은 뭐 이 MB 정권 때가 주로 돼 있다. 네. 본인이 MB 정권에서 이 성공불 융자를 비롯한 일반 융자를 대부분 받았다. 네. 뭐 제가 봤을 때 한 뭐 그 성완종 회장이 그때 400억 이상은 예. 400한 2, 30억 정도 성공불하고 일반 융자를 MB 정권 때 받았습니다. 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워크아웃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으로 계속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광물자원공사가 지분을 갖다가 사준다든지 117억을 손해보고 또 대납을 해준다든지 100억대가 넘는 예. 이런 부분이 특혜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조사하는 것이고 성완종 회장은 전적으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벽에 부딪혔죠. 예. 근데 이런 수사 자체를 갖다가 별건 수사라고 해가지고 마치 성완종 회장의 개인 비리나 횡령 쪽으로 몰아가면서 이 자원외교 수사를 자백해라고 했다라는 것은 예. 좀 잘못이라고 보고요. 그 그러니까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당연히 성완종 회장이 자원외교에 있어서 건설회사 아닙니까? 네. 건설회사가 세계 8군데를 갖다가 이 다니면서 이 자원 개발에 나서고 예. 또 더 나아가서 뭐 이 마다가스카르까지 가서 또 성공불 일반 융자까지 받고 네네. 니켈 광산에 그런 부분이 잘 있습니까? 그런 건설회사가? 그래서 그렇게 한 부분이 실제 돈을 갖다가 받아내기 위한 부분이었는지 회사 사정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내가 내 사정이 어려우면 내 회사를 갖다가 건설회사를 탄탄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지 해외로 나가가지고 자원 개발을 하겠다. 그거 좀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됐던 거고 조사를 받다가 본인은 잡아떼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자살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럼 거기에 이제 리스트에 올린 명단 네. 그 명단은 뭐 저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네. 검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럼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특검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결국은 그 고발이 들어올 거고 결국 박근혜 정부가 내가 가진 어떤 내 측근의 비리는 감추고 남의 비리만을 뒤진다라고 하면 명분이 없죠. 네. 뭐 이 자원개발 수사나 부패 수사가 다 벽에 부딪히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그렇게 갈 거이기 때문에 가지 않으면 아마 정치 공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부패 철폐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벽에 부딪히고 정권이 레임덕에 도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소장님은 이제 일단은 메모를 남긴 이유에 대해서 앙심 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앙심 플러스 이제 구명에 대한 절망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나름의 억울한 것은 나는 MB맨이 아니라 성완종 씨 생각하기에 나는 MB맨이 아니라 친박의 패밀리인데 왜 친박 구성원으로서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모른 척 하느냐. 그러면서 아마 그 자살을 결심한 그 당일 아침까지도 굉장히 누군가에게 매달린 듯한 그런 정황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앙심 플러스 구명의 그 실패에 대한 절망감 이러면서 개인의 명예를 죽음으로라도 지키겠다는 그런 게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그런 메모를 남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에 보면 8명의 정치권 인사들이 거론됐는데 그 뭐 액수도 나와 있고요. 근데 특징이 이제 공통점을 보자면은 친박계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소장님의 그 이유를 봤을 때 친박계 인물들에게 나와 친분이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서운했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거라고 현 보실 수 있을까요? 정권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수사를 막아줄 만한 고위 인사들은 누구냐? 현 정권에 가까운 친박들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아무래도 친이들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자기가 옛날에 돈을 줬으니까 이제 본인 주장이죠. 예. 당신들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봐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정권 창출에도 기여를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뭐 저분이 뭐 나는 진 MB맨이 아니다. 나는 뭐 박근혜 끈끈 탄생을 위했다는데 성완종 회장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요. 전두환 때부터 시작해서 역대 들어선 모든 정권과 참 가깝게 친하게 지내면서 광급공사를 많이 한 예. 친정권적 인물입니다. 어느 정권이 바뀌든 살아남는 어떤 그런 생존력을 보인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성한종 회장이 뭐 대부분이 친박인 리스트를 올렸다라는 부분은 예. 끝까지 제가 볼 때는 자살 직전까지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외부로 흘리면서 또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에 대한 구명을 갖다가 시도하다가 마지막에 뭐 어떤 절망감이 엄습하면서 자살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거기 언급된 친박의 핵심 뭐 1, 2, 3대 비서실장이든 뭐 아무리 고위급 총리를 비롯한 고위급 인사든 예.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 조사를 하려면 첫째 리스트나 당시에 돈을 주는데 동원됐을 만한 수행 비서라든지 또 운전기사 또 보좌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다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정말 리스트를 찾아서 돈을 친박한테만 줬겠느냐. 진위 또 친노 뭐 그런 어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수사를 해서 이 기회에 이참에 검찰이 정치권의 총체적인 부패에 대해서 싹을 도려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원장님도 이 빙산의 일각으로 보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8명이 저는 전부라고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8명 중 우선 거명된 8명 중에 홍준표 지사만 친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홍준표 지사 대표를 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또 대표를 지내고 이 중량감이 있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고 그래서 검찰 수사를 막아줄 만한 그런 구명 임명으로 실세 친박 실세들 현 정부에서 실세들하고 검찰 수사를 막아줄 만한 대표급 홍준표 지사를 우선 본인이 메모를 해놓지 예. 나머지 분들은 수없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서 내용이 아직 안 밝혀진 부분 또 메모가 더 있는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여하튼 밝혀진 부분은 친박의 공통점이 있지만은 검찰 수사를 막아줄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보여져요. 네. 네, 그렇다면은 이 8명의 리스트 중에 청와대 비서실장 3명이 포함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겠죠. 가장 자신에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허태열 초대 비서실장, 네. 김기춘 2대 비서실장, 그리고 김기춘 2대 비서실장 같은 예. 경우에는 또 검찰에 상당히 오래 몸을 담은 법무부 장관까지 한 검찰의 핵심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현 이병기 비서실장 이런 어떤 분들이 자기한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메모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일단은 뭐 전부 다 말도 안 된다. 마치 그 성전 회장이 허언을 한 것처럼 그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성전 회장이 그동안 인맥 관리 같은 거, 정치적 행보를 봤을 때 이것이 정말 그 사실이 무근이겠느냐. 물론 망자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유를 들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한종 씨가 정치권에 얘기한 얘기가요. 예. 성한종 씨의 소속 정당은 여당이라고 그래요. 저희들이 얘기를 할 적에. 늘 여당 쪽에 되면서 또 그분이 정치권에 와서 하는 일이 주로 돈 되는 일이었어요. 그 방금 얘기한 민정당 1980년도 민정당 때부터 2002년 자민련 그다음에 2012년 본인이 선진통일당에 예.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다 돈을 안 내고는 기부하지 않고는 안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성한종 씨가 이렇게 허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성한종 씨 얘기가 별로 전부 다 100% 거짓말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거명된 또 여섯 사람은 전혀 또 안 받았다고 하니까 국민들만 어리둥절한 거예요. 예. 국민들만 사실 황당한 거고. 근데 나머지 6분이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진 분들은 정황별로 다 있어요. 이미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2011년 대표 경선 때 측근을 통해서 받은 것처럼 지금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한종 씨 말이 전혀 100% 허언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성한종 씨의 저 내용은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앙심, 즉 이 자신이 구명을 거부한 데 대한 분노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다른 의도성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무조건 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요. 저 부패 척결을 하다가 지금 유탄이 튄 게 아닙니까? 부패 예. 척결을 갖다가 주도하는 척에. 그러면 부패 척결을 하겠다는 사람이 깨끗해야 나머지 사람들의 부패도 척결할 거 아닙니까? 희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 편에. 그걸 감수하고 이 건부터 철저하게 수사를 해 들어가야 된다고. 추가 리스트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있고요. 저 사람 곱하기 한 10 정도, 지금 공개된 거 곱하기 한 10배 정도는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남겨놓은 게 있다고 보시는 건죠? 그럼요. 왜냐하면 돈 준 사람은요.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적어두거나 기록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걸 발견하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파문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대선 자금 문제로까지 번지고 예. 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 이 박근혜 후보 캠프 내 핵심 인사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장을 했는데 근거가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성한종 씨 일방적인 주장이고, 근데 정황상으로는 2012년 대선, 2007년 대선 경선 때는 허태열 전 비서실장한테 줬다는 거고, 2012년 대선 때는 또 다른 분한테 이렇게 줬다는 건데, 통상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요, 대선 자금에서 캠프에서 이렇게 2, 3억 걷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지금 거명하는 그 사람한테 준 금액은 틀릴 수는 있어요.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대선 캠프에 기업인으로서 금품으로 기여를 한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영수증 처리가 됐으면 하등의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그 회계 영수증 처리가 안 됐으면은 결국에 불법 정치자금의 부패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더더구나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012년 대선 자금이라고 그러면은요. 그게요. 만약에 이 실세한테 직접 이렇게 베팅을 했다면 액수가 네. 이것보다는 훨씬 클 겁니다. 성 회장 정도가 되면. 근데 이제 홍문종 씨에게 뭐 2억인가 그러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땐 제가 볼 때는 대선에서 이제 승리해서 유력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게 될 사람에게 보험에 들어놓는 성격의 액수일 거라고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선 때 보면 뭐 돈 있는 사람들이 끈을 대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또 돈을 주기도 할 겁니다. 예. 아직까지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받아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느냐, 정말 대선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처리해서 했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니까 그건 조사를 좀 더 해봐야죠. 네. 이 새누리당 내에서 일단 친박계 리스트가 공개되다 보니까 숨을 죽이는 모습이고요. 친이계는 사실은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정병국 의원이 이 현 정부의 표적 수사가 부메랑을 맞았다 이런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그분 뭐 옛날에 조류의 머리에서 놓은 기획이라고 하더만 지금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메랑이 뭐 되어서 돌아올 거다. 예. 내지는 뭐 당신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인 줄 아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병국 의원이요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뭐 안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들 전원이 좀 자숙해야 되고요. 예. 굳이 말을 하려고 한다면 그래 박근혜 정권의 그 핵심이었던 친박 핵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친이가 주로적으로 연계된 자원외교나 방산 비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라. 예. 성역 없이 다 털어보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 말이 맞지만은 뭐 부메랑이라고 하면서 지금 뭐 이 마치 고소하다듯이 특정 계파를 겨냥한 이런 발언은요 계파주의적 발언이고 새누리당의 소장파들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 말을 하려면 자원외교 비리나 방산 포스코 비리 수사가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되 네. 지금 현재 나타난 이 성한종 리스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찰이 적각 수사에 나서기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말이 앞뒤가 맞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게 아니고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리스트만 수사하라 하고 이제 또 뭐 흔히 많은 언론 보도에서 지금 부패 수사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이제 예.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다분히 부패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성들이 자기 속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얼른 보면 부메랑이고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요 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그러니까 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예.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1대, 2대, 3대 비서실장이 다 관여한 얘기인데 대통령이 지지 안 하면 어떻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결심을 해서 만에 하나 측근들이 정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 할더라도 읍참마속의 차원에서 측근들부터 정리하고 여야 모든 것을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정치 부패의 고리를 이번에 확실하게 적결하겠다라고 보여주면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 포스코 비리 수많은 비리들과 함께 정치권 부패 비리를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서 오히려 역사적으로 남는 그런 업적으로 평가될 그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과연 대통령이 그렇게 직접 나서서 할까? 해결을 볼까? 뭐 이런 의문점인 그러니까 거죠.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딱 물밑으로 돼서 검찰총장이 철저 수사를 지시하면 되는 거죠. 그럼 예. 검찰총장이 이 정도인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현직 비서실장까지 포함된 일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비치는 것은 대통령과 이미 교감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간에 철저한 수사가 이 정치권 부패 전현직 뭐 여권 야권 할 것 없이 해서 정치권 부패의 비리를 파헤치는 계기로 삼아서 업적의 성과가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읍참마족에 할지라도 박근혜 정부의 저는 큰 성과물로 김영삼 정부의 그 성공한 쿠데타도 정리하는 그 역사 바로 세우기가 그 성과로 남듯이 큰 성과로 남는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이 16일 남미를 갖다가 방문하기 예.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이제 오늘 조기에 내일이거든요. 조기에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마치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는 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청와대도 사태를 파악하고 판단을 하기 위한 시간이 한 2, 3일 필요할 거예요. 예. 또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일 나가기 전에 국무회의든 어떤 회의나 이런 석상에서 이 문제에 대한 방향을 분명하게 지시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참에 아니 부패는 뭐 내 편에도 내 신복한테도 부패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그 사람들 하늘에 떨어진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 측근의 부패도 일소하면서 이 모든 정치권의 부패를 갖다 이참에 전부 일소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그걸 하지 않는다면 이제 국정 운영에 타격이 좀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타격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상황을 만들어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성완종 리스트가 등장하면서 4.19 재보선 판세에도 이제 큰 변화를 주겠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당 측은 뭐 상당한 내상을 입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에 굉장히 데미지가 입었죠. 특히 그 재보선 지역 자체가 수도권과 네. 또 광주 아닙니까? 그래서 수도권 민심이라는 것은 뭐 이 풍향계가 아주 이 정치적인 어떤 행사나 어떤 정치적인 충격파에 따라서 그때그때 움직이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여건이 불리해진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이 이참에 성역 없는 여야의 모든 부패 척결 수사를 우리한테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철저히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도부가 잘 의논을 했어요. 청와대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나서면서 성완종 씨가 뭐 한쪽에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를 통틀어서 여야 어느 개파를 막론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우리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입장을 정리를 하는 것이 새누리당이 평소 주장해온 개혁 보수로서의 실체에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야권은 좀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로 보시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이제 네. 광주를 빼고는 광주에서 이제 어차피 새누리당이 힘에 붙인 선거였는데 이번 네. 계기로 해서 성안정 파문을 해서 광주에서는 이 새누리당 후보가 제2의 이정현을 꿈꾸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주 또 민감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광주는 그래도 이제 무소속 천정배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머지 수도권 지역은 특히 그 서광화을까지 상당히 야당이 좋은 방향으로 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똥이 야권으로 튈 수도 있습니다. 성완종 회장이 노무현 정권 그 때 제2의 리스트에 예, 야권도 등장한다면. 인사를 2005년, 2007년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선거법 위반, 예. 한 번은 hen당도 개발과 관련한 130억 대의 돈을 뒤로 제공한 어떤 비리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이 확정됐는데 그 부분이 다 특별 사면을 받았고 특히 두 번째 사면 때는 형 확정 한 달 위에 정권 말에 예. 받아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때 과연 누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했고 비서실장을 했고 누가 이런 어떤 사면 복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라는 부분은요 금방 드러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네. 앞으로 수사 방향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분 모두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성완종 씨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2004년 17대 국회에 네. 자민련의 비례대표 2번을 받기 위해서 그때 낸 특별 당비가 20억에서 30억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에는 안 떨어지긴 했지만 이분이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 성완종 게이트는 상당한 가능성을 갖고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의지만 있으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문제지 얼마든지 수사를 해내서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성완종 씨는 좋다고 그러고 8명은 전혀 안 받았다고 네. 하니까 이럴 때 바로 검찰의 수사당국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요. 지금 하명 수사, 청와대가 이 부패 척결을 갖다가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표적적인 하명 수사, 그다음에 청부 수사, 별건 수사를 갖다가 했고 그 강압에 검찰이 쫓기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왜곡적이거나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을 해대는 쪽이 있습니다. 예. 검찰은요 명예를 찾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뿌리채 부패를 파헤치는 것이 검찰이 할 수 있는 검찰이 그 존재 가치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한테는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뭐 제일 윗선에 있는 대통령의 어떤 정확한 그 입장 표명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